여행 가서 친구 사귀고 같이 여행하고 영어 수업도 듣고 할인까지 받고 이거 뭐야 벌써 일석사조. 너무 꿀 아닌가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세요 여러분. 고고 고 지금 바로 도전하십시오. 고. Close your eyes with me. Start imagining a world full of love. We can change the stars with our hands and hearts. Make them shine on us. But no, no, don't worry, don't let. They won't stop staring. 여러분 안녕하세요. 람세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저희 집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모두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뉴욕 다녀온 이후로 보여드린 뉴욕 영상 잘 보고 계세요? 아주 조금이나마 좀 뉴욕의 매력을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뉴욕 다녀온 뒤로 제 주변 지인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 조금 궁금해하셨던 점인 뉴욕 영어학원 등록하는 방법, 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제가 한 달 살기 동안 왜 하필 영어학원에 등록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외국에서 영어학원을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 뉴욕에서 영어학원에 수강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씩 각자만의 목적이나 목표가 다르실 텐데요. 저는 오늘 여행 비자로 여행학원 등록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각자 사람마다 본인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저의 영상을 한번 봐주시고 이런 부분은 나의 스타일이랑 좀 비슷하네, 혹은 저 부분은 나랑은 조금 다르지만 내가 한번 응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보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아이디어와 방법으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을 드린다면 아주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가보실까요? 고고! 자, 여러분. 미국에서 관광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정확히 90일. 90일 동안 저희는 관광비자를 발급받아서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서 허용하는 학원 수강 기준은 정확히 1주당 18시간 미만, 그리고 총 여행 기간을 합쳐서 12주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주 5일 동안 수업을 듣는다 라고 가정하면 하루에 한 3시간에서 3.5시간 요 정도는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학원 수강을 등록하는 시간 기준만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그 이유는 복습, 자율학습, 인터넷 강의 이런 거 얼마든지 자기가 배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행 기간이 짧다는 것이 단점이지 오히려 그 현재 체류하는 기간 동안 수강할 수 있는 기간은 그래도 충분히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따라서 이 3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본인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의 스타일에 달려 있겠죠? 사실 저는 평소 스타일이 야행성이고 아침잠이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의 스타일에 어떻게 맞게 짜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한 달 살기라는 그 기간 동안 제가 좀 늦잠도 자고 밤에 나이트 라이프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즐기고 이렇게 하면 왠지 그 기간 동안 조금 일상이 망가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게을러지진 않을까 해서 저는 학원이라는 수단을 제가 고정되어 있는 어떤 루틴으로 만들어서 저를 조금 더 부지런하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일부러 너무 일찍은 아니지만 좀 적당히 이른 오전 시간, 저의 수업 시간은 10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브루클린에 있는 숙소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한 30분 정도 이동해서 수업을 듣고
오후 시간은 또 저만의 자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딱 그런 코스로 하루 동안의 그 계획을 짰더니 저는 아침도 먹고 아침에 조깅도 하고 또 지하철 타면 사람도 구경하고 가서 학원도 다니고 학원 가서 친구도 사귀고 학원에서 사귄 친구랑 오후에 여행하고 이렇게 정말 너무 알차게 저의 그 한 달 살기 여행을 좀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을 알았으니 학원 선택을 하면 될까요? 됐지나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여행 수강의 목적을 명확히 하자입니다.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행 비자를 가지고 영어 수업을 들으려는 분들이신 거잖아요. 물론 개인적인 영어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함일 수도 있고요. 혹은 여행의 한 일부로서 그 도시를 조금 더 깊숙이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공유할 수 있는 목적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뉴욕은 정말 영어의 본고장이죠. 하지만 영어만 쓰는 사람 혹은 미국인만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그 도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민들이 총집합되어 있는 하나의 멜팅팟이라고 불리는 고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행에서 그리고 이번 학원에서 기대했던 건 정말 전 세계에서 모인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소통도 해보고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이곳에 왔는지, 어떤 문화를 평소에 느끼고 있었는지, 그리고 뉴욕에 있는 즐거움을 그들은 어떻게 조금 더 저와 다른 방식으로 즐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싶고 또 나누고 공유하고 싶은 이런 목적이 훨씬 컸어요. 그래서 수업 방식도 저 혼자 듣는 과외형 방식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여러 학생들이 다 같이 토론하는 오픈되어 있는 클래스 방식, 그리고 한국인보다는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분들이 모여있는 그런 학원, 이런 곳을 좀 찾아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여행에서 만났던 한 교민분 중에 주변에 한인타운에서 영어 학원을 듣는 지인이 있다. 근데 그 지인은 만족도가 매우 낮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저의 입장에서 한번 대입을 해보면 저는 조금 더 여행에서 메이트를 사귀고 또 대화를 나눌 친구가 필요했다. 이런 점에서 물론 다문화권 학생은 아니었지만 그런 환경에 있어도 친구를 사귀고 여행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는 좀 제가 한 절반 정도는 만족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거기에 있으면 조금 더 한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편한 방식으로 의사소통도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 궁금한 게 많이 생기잖아요. 분명히 어려움이 닥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혹시 이 단어에 대해서 알고 있어? 혹은 이건 뭐야? 하면서 조금 더 편하게 대화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감정적으로 이 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더 클래스 안에서 재밌게 수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도 조금 더 한국인 분들이 문법적으로 많이 틀리는 오류들 같은 것들을 잡아내기 쉽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들한테 조금 편한 방법으로 수업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무조건 한인타운에 있는 학원이 좀 좋지 않아.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철저히 본인의 스타일 그리고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뉴욕에 있는 영어 학원은 정말 엄청나게 방대한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뉴욕 안에는 무려 3,000여 개, 무려 3,000여 개 이상의 대학 부설 어학원 그리고 사설 어학원 등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영어 학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어떤 곳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정말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선택한 학원을 기준으로 왜 제가 이 학원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가격. 가격적인 부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뉴욕에 있는 좀 유명한 학원을 기준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뉴욕에 카플란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대표적인 영어 학원이 있어요. 왜 대표적이냐?
이 학원이 위치한 위치를 말씀드리면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이 학원은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정말 꼭대기층, 네, 거기 360도로 뉴욕을 다 볼 수 있는 정말 초럭셔리한 공간에 학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거의 말 다 했다고 봐야죠. 그만큼 명성도 높고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 수강을 하러 오는 곳인데요. 이곳의 가격은 무려 1,300불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가가 1,300불이에요.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제가 등록했던 학원은 제가 총 3주간 수업을 들었어요. 4주간의 여행 기간 중에 나머지 1주는 좀 정말 충실히 여행을 하고 싶어서 3주만 여행을 들었거든요. 이 3주간의 영어 수업비, 일주일 동안 4일 수업, 3시간 듣고 플러스 마지막 금요일은 항상 필드 트립을 나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밍글링 할 수 있는 야외 필드 프로그램을 같이 겸용해서 거의 주 5일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업이거든요. 등록금, 수업료, 학생 아이디 카드, 그리고 교재 발급비, 그리고 카드 결제 수수료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총 708불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저렴하죠. 거의 아까 말씀드렸던 학원에 비해서 절반가량 수준이 되는 거예요. 정말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이었고 수업의 어떤 수준 이런 거 있어서 저는 그 정도의 학원 수강비 대비 굉장히 질이 높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의외로 중요할 것 같지 않은데 중요했던, 그리고 되게 결정적인 한 몫을 했던 포인트였습니다. 그건 바로 고객응대 CS 부분이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서 학원을 알아봤어야 됐고 실제 학원은 미국 뉴욕에 위치를 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좀 되게 편한 게 한국인 상담 담당자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에 정말 친절하게 한국말로 여쭤보면 전부 다 한국말로 친절하게 제가 답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신뢰했던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뭐였냐면 제가 계속 의심을 했거든요. 이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후기 리뷰가 별로 없지? 막 이런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메일로만 계속 주고받다가 제가 이게 한국인 담당자가 있으니까 착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한국 지사가 있구나, 한국에서 상담해주는 지사가 있는 거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제가 다음 주에 직접 학원을 방문해가지고 상담을 받아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자 분께서 너무나 흔쾌히 네, 그럼요. 내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상담 가능하니까 여기로 방문해 오시면 좀 더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실체가 있고 존재하는 곳이구나 라고 안심을 하고 그곳에 가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주소를 보내주셨는데 그 주소가 진짜 미국 학원 주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몸이 한국에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시구나, 죄송해요, 저희는 본사가 뉴욕밖에 없어서 한국에는 따로 지사가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이곳은 진짜 학원 수강생을 좀 편하게 상담하고 학원도 자유롭게 올 수 있게 하는 좀 믿음을 주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의심을 풀고 이제 상담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커리큘럼일 것 같은데요. 제가 들었던 학원은 1대1 강화회 방식의 수업부터 그리고 여러 전체 다양한 학생들이 토론을 하는 스피킹 방식의 그런 수업, 그리고 특정 시험, 미국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시험을 위한 전문 코스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개설이 되어 있었고요. 본인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자유롭게 수강을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 개를 듣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코스, 비즈니스 코스도 있었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비즈니스 코스가 저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걸 신청을 하고 싶었는데 다른 것들과 다르게 비즈니스 코스는 정규 입학 지정일이 따로 있더라고요. 1년에 2번 이런 식으로 특정 딱 수업 듣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중간에부터 수업을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수업은
스피킹, 라이팅, 그래 기본적인 회화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수업이었고, 수업 시간에 단순히 영어 문법이나 회화 뭐 이런 스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도 물론 있었지만, 저의 선생님이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수준이 좀 교양이 높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거의 무슨 대학 강의 수준으로 인문학 수업을 마치 듣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치열업을 많이 해줬고, 너의 문화에선 어떻게 생각해? 뭐 너의 문화에선 어떻게 생각하니? 한국에는 이런 문화가 좀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되게 학생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이렇게 이끌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 또 확실히 뉴욕이라는 도시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문화에 대해 뭐 비하하는 발언이라던가 뭐 성별에 대한 발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다 좀 서로 존중해 주려고 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정말 피부에 와닿았던 그런 수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화권 안에서 이런 수업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정말 다양한 연령대, 뭐 20살짜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아이가 있고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학원을 듣는 주부분도 계셨고, 너무 다양한 분들의 그 열정 같은 것들을 그 같은 공간 안에서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큰 자극이 됐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한 달 살기 여행 중에 이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또 굉장히 표면적인 여행, 관광 이런 거에 머물다 오지 않았을까. 짧지만 제가 영어 스킬이 그 이후로 막 몇 퍼센트 성장하고 갑자기 외국인이랑 막 샬라샬라 막 원어민처럼 대화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저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더욱더 자유롭고 열린 사고로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 같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좀 리스펙하는 방법도 좀 배운 것 같고요.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그 시간이 정말 저는 되게 소중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원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하나 더, 마지막, 바로 위치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뭐 이 영어 학원만을 위해 영어 학원을 간 건 아니니까 저희는 여행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여행 비자를 가지고 여기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끝나고 저의 여행 동선이 낭비가 된다거나 좀 너무 외딴 곳에 위치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다닌 학원은 이렇게 길게 생긴 맨하탄에서도 이 아래 로어 맨하탄에 위치해 있었고요. 요 근처는 비즈니스 상업지구가 굉장히 발달한 곳이에요.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고, 그리고 911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위치한 곳입니다. 네. 무역과 경제가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주변에 상권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911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쪽에 쇼핑을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주변에 브루클린 그리고 배터리파크 이런 관광지도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여행하기에도 아주 좋았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선택했던 학원에 대한 기준 설명드렸는데 어째 조금 감이 오셨을까요? 자세한 상담 및 등록 방법은 제가 여기 아래에 본문이나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조금 더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은 뭐 저의 메일로 주셔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성심성의껏 뭐 댓글이나 아니면 메일을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학원으로 직접 문의를 주시는 것도 조금 더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답변을 달아주셨던 친절한 한국인 상담 선생님 그분을 제가 메일 주소 여기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그쪽으로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꿀팁. 제가 요거를 저는 여행 중간에서야 깨달았던 건데요. 진짜 나중에 알고 나서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면 학원에 등록하면 학생 아이디 카드를 발급을 해주잖아요. 근데 뉴욕에서는 이 아이디 카드가 있으면 할인받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술관, 저는 모마에서 마지막에 할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의류 쇼핑몰 이런 데도 좀 잘 찾아보시면 학생에 대한 우대 혜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행 가기 전에 조금 찾아보시고 본인의 여행 동선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게 있다 하면은 놓치지 말고 꼭꼭 할인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저는 모마에 처음 갔는데 옆에 이렇게 티켓 부스에 학생 뭐 15% 할인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너무 당연하게 직장인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뭐 학생 할인 이런 걸 아예 관심도 안 갖고 있었는데 문득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디 카드를 그 티켓 부스에서 보여드렸더니 학생이네, 당연하지, 할인해줄게 이러면서 되게 쿨하게 할인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요긴하게 제 학생증을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로 34살이 되었답니다. 요즘 눈물이 흐르는 걸까요? 사실 나이가 들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그걸 찾아가는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하고 싶은 게 뭘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삶의 어떤 살아가는 원동력? 그게 단지 그거 하나였던 것 같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아마 지난 33년, 거진 34년의 인생 동안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계속 그렇게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그걸 해내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제가 바랬던 만큼 미치지 못하는 실패도 해보고 실망도 하겠지만 그래도 그 실망감 혹은 그 실패를 조금 더 좋은 성공으로 가기 위한 저의 어떤 교훈 그리고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조금 실패할 수도 있고 만족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한번 조금씩 해보세요. 그냥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응원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너무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만약에 도움이 된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도움을 드리고 싶을 거예요. 이유는 크지 않고 그냥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의 영상을 보시고 저의 도움이 조금이라도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하신 분들은 저에게 댓글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노력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람세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그 모든 과정을 온전히 푹 빠져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람세스와 함께 행복하세요. 빠잉! I remember when we were staring at a photo. Don't forget the way you look me in the eyes. And I keep you in my heart. In my heart is where you are. I still think of you. I want you.